그래서 1878년 베를린 회의를 통해서 산 스테파노 조약이 수정된다. 영국 쪽이 유리하게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불가리아를 양분한다. 그래서 보스니아 일부를 오스트리아에 할양, 영국은 키프로스를 얻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불가리아가 지금 국경이지만 옛날에는 불가리아가 넓었다 이거죠. 이 중에서 보스니아 부분을 이제 오스트리아에 할양하고 그다음에 영국은 키프로스를 얻는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죠. 여기 섬을 얻게 된다. 근데 키프로스가 영국에 그다지 필요하진 않았다. 그리고 터키는 영토 내에 그리스도교를 계속 확대했다. 그래서 18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게 보스니아 문제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베를린 회의에서 이제 수정된 게 별로 좋은 결과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글래드스턴은 평화 정책을 호소했다. 그래서 1880년 총선에서 승리. 글래드스턴은 평화를 갈망했으나 무력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나폴레옹 전쟁 때 영국이 희망봉을 합병한다. 남아프리카에서 거기서 네덜란드 농민하고 영국 이민자들 간의 전투가 시작된다. 원래 네덜란드 땅이었는데 영국이 합병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1877년 영국은 트란스발에 네덜란드 공화국을 합병한다. 1881년 보어인이 봉기에서 영국 주둔군 소부대를 마주바 구릉에서 합병한다. 보어인이라는 것은 남아프리카 여기 뭐 트란스발 뭐 이런 데 살고 있던 네덜란드인을 말하는 거예요. 마주바 구릉에서 영국군을 격파. 여기서 영국군을 격파했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글래드스턴이 평화주의자인데도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글래드스턴이 이것을 인정하고 보어인한테 독립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80명의 아일랜드 출신 의원이 파넬을 중심으로 단결했다. 그래서 아일랜드 자치를 요구했다. 아일랜드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영국은 억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일랜드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럽인들이 학살되자 프랑스는 함대를 철수시켰다. 그런 일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다. 글래드스턴도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그걸 원하지 않아서 이제 영국군이 카이로에 입성한다. 여론은 철수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카이로에 입성. 이집트에 보면 카이로 여기 입성한다. 이집트령 수단에서 회교도 광신자가 스스로를 구세주라고 하면서 회교도를 규합해서 이집트군을 공격했다. 그래서 영국은 힉스 장군을 현지에 파견했는데 전멸했다. 그래서 글래드스턴은 수단에서 철수하기로 한다. 그래서 고든 장군한테 사퇴 수습을 일임한다. 근데 고든은 수단에서 철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구세주로부터 학살을 당한다. 11,000명의 수비대원이 학살당한다. 보면은 이집트 아래에 수단이 있죠. 여기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1870년 포스터의 교육령이 지정된다. 그래서 국립학교 제도가 시행된다. 촌락과 지방의 무상교육기관 국립학교가 창설된다. 1877년 디즐레일리는 도시 노동자한테 투표권을 준다. 1884년 글래드스턴이 농업 노동자한테 투표권을 준다. 그래서
투표권자의 범위가 계속 넓어진다는 거죠. 정당은 강력한 주주태가 된다. 그리고 입후보자를 선정한다. 선거 자금을 만든다. 그리고 당수를 국왕이 수상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정당 정치가 점점 발전한다. 영국의 사회주의는 어땠느냐? 로버트 오원은 계량주의적이며 온정주의적이었다. 계량주의라는 것은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를 계량해서 한다는 거예요. 러스키는 심미적이었다. 그러니까 영국의 사회주의는 어떤 그 폭력적이지 않았다.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러미 벤담하고 밀, 요 사람들이 빅토리아 시대의 지식인한테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보급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페이비언 협회의 버나드 쇼와 웨브 부부가 에드워드 시대의 지식인한테 집산주의를 전파했다. 페이비언 협회는 그러니까 제레미 벤담하고 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페이비언 협회는 이제 공산주의. 그래서 집산주의를 전파. 집산주의라는 것은 생산 수단을 국가가 갖고 있는다라는 거죠. 뭐 공장이나 뭐 토지 이런 것을 국가가 갖고 있는 그 공산주의. 영국의 공산주의가 이런 특징이 있었다. 19세기의 대영 제국. 자, 1837년 캐나다 프랑스인 거주 지역에 반란이 일어났다. 그게 캐나다 전역으로 전파됐는데 휘그당이 덜엄견을 파견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실태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왔다. 내각 대행기관 같은 체제를 설립할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결정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임명된 총독 엘긴경이 최근에 반란에 가담했던 다수파 혁신파한테 내각을 조직하도록 지명했다. 혁신적인 일이죠, 이것도. 예? 그 반란군한테 이제 그 지도권을 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자치정부 제도가 인정을 받는다. 자, 또 이제 영국 식민지가 이제 생겼는데,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짐바브웨, 우간다, 케냐, 나이지리아. 이렇게 영국 식민지가 생겼는데, 세실 로즈의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 그리고 나이지리아 회사, 동아프리카 회사, 이런 회사가 이런 일들을 한다. 이런 구식 특허 회사 제도를 다시 채택한 것은 초기 비용을 기업가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정부한테 유리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실패하면 그만이고 성공하면 정부가 그것을 갖게 된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특허 회사 제도가 언제 있었어요? 미국에 처음에 식민지 만들 때, 그죠? 그 사람이 이제 특허권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게 이제 회사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물론 그게 다 그 왕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였지만 형식은 회사 형식이었다. 그런 형태로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동인도 회사가 무굴 제국의 붕괴 이후 인도 정복을 계속했다. 1857년 인도내 치안 유지를 맡고 있던 토착군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가혹한 진압을 했다. 인도는 3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었는데 7만 5천 명의 유럽병사 그리고 15만 명의 토착병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됐다. 그리고 유럽식 교육을 받은 인도인이 관직을 얻을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인도는 그렇게 막 유럽식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자치 정부를 갖기를 이제 바랬다는 거죠. 1919년에 교육과 내정의 대부분이 의회의 책임을 지게 되는 인도 주 정부에 이양되었다. 그리고 군사권하고 경찰권만 영국에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도가 자치국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자유주의가 계속
효과를 내다가 자유주의가 종말을 맞게 된다. 1886년 총선거에서 글래드스턴은 얼마 되지 않는 표차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래서 아일랜드 국민당의 협조를 얻어서 정권을 장악한다. 1886년 4월 글래드스턴은 아일랜드의 자치를 인정하고 더블린의 아일랜드 의회를 창설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근데 조지프 체인벌린, 하팅턴 경 이런 사람, 자유당의 중진들이 이를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의 자치를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글래드스턴이 패배를 했고 통합주의 연합의 영도자 솔즈베리 경이 정권을 맡게 된다. 통합주의라는 것은 이제 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영국이 다 지배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그런 주의죠.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 원정군이 니제르 강과 콩고강 유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국령 식민지의 배후지대 그리고 인접한 광대한 지역을 합병한다. 니제르 강. 니제르 강. 이쪽에 있는 강. 그리고 콩고강. 이렇게 있는 강. 요걸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요 영국 니제르 강이라고 하면은 어디예요? 나이지리아 니제르. 이렇게 가가지고 나이지리아가 영국 식민지였는데 요 뒤쪽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콩고강 뒤쪽으로 가가지고 콩고강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영국 이제 우간다, 케냐 이런 데 뒤쪽에다가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 마르샹의 지휘하에 일개 파견대가 아프리카를 횡단해서 수단으로 진격한다. 마르샹이 아프리카를 횡단해서 수단에 진격했다. 근데 아까 그 영국군이 수단에서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당했다고 했죠. 근데 키치너 장군이 영국 사람인 거죠. 수단의 구세주를 섬멸했다. 그래서 고든 장군의 원수를 갚았다. 그리고 수단 지방을 점령한다. 그리고 이제 나일강 상류의 파쇼다에서 프랑스의 마르샹 파견대와 정면 충돌한다. 아까 마르샹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해서 왔는데 파쇼다에서 이제 부딪힌 거죠. 파쇼다. 여기서 이제 붙은 거예요. 그 쫙 횡단에 와가지고 영국은 이렇게 쫙 이렇게 왔는 거죠. 충돌을 했고, 그건 이제 아프리카 중간 혹은 그 윗부분에서의 일이고, 남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버트와 키치너의 승리로 보어인과 강화를 맺었다. 그래서 오렌지 자유국하고 트란스발 공화국이 통합된다. 오렌지 자유국, 트란스발 공화국 이게 다 이제 네덜란드인들이 영국인이 오기 전에 만들었던 그런 이제 국가들이죠. 그래서 1906년 두 공화국이 하나의 자치정부를 수립하도록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1910년 희망봉과 더불어서 남아 연방을 수립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렇죠? 남아 연방. 희망봉이 여기에요. 영국에서도 이제 프랑스에서처럼 과학적 낭만주의와 진보에 대한 신조가 퇴조한다. 회의주의와 허무주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죠.